안녕하세요. 송재공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해설인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이제 앞쪽부터 쭉 풀어오셨을 테니까 저는 뒤쪽부터 설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과목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치고는 조금 수월한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좀 계산하는 게 좀 저는 귀찮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해석을 혹시 잘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조건을 해석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잘 고민을 하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22번 문제는 이제 양수 A와 1차 함수 fx에 대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렇게 함수가 정의됐는데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함수 fx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고 g2가 5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gx를 미분한 값이 전부 다 양수만 나오거나 전부 다 음수만 나오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g'x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미분했더니 요 미분식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대로 요 안에 있는 거에다 t를 x로만 바꾸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괄호 열고 절대값 fx 마이너스 a의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항상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fx는 1차 함수의 어떤 직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은 쉽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fx라고 하는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1차 함수 fx를 내가 절대값을 씌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수 a만큼 밑으로 내렸다 이런 얘기야. 빼기 a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쓱 내린 거니까 이것도 이런 형태의 그래프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이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식을 써보면 이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은 근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근을 갖는다라는 형태를 알고 있는데 이거랑 어떤 직선 이렇게 V자 형태를 곱했는데 항상 양수만 나올 수 있느냐 혹은 항상 음수만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이게 저쪽으로 가면 항상 양의 무한대고 이쪽도 항상 양의 무한대가 될 테니까 이 둘을 곱해서 항상 값이 음수만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절히 이동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되고 싶은 거냐면 이 V자 형태의 그래프를 적절히 이동했더니 요렇게 싹 겹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래서 f 요 2차 함수가 요런 형태로 그려지고 V자 형태의 곡선이 이런 형태로 2하고 마이너스 2에서 만나도록 그려진다면 이쪽은 둘 다 양수니까 양수고 가운데는 둘 다 음수니까 곱하면 다시 양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이 식을 보고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 번째예요. 다시 뭐라고요? 이 부분이 근 두 개를 가지면서 양수, 음수, 양수가 반복됐는데 이게 똑같이 양수, 음수, 양수가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 둘을 겹쳐놓고 곱했을 때 항상 양수만 나오도록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서 생각해내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좀 비교적 이 정도는 생각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여러분들이 V자를 잘 떠올렸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2하고 마이너스니까 이 가운데 y축이 이렇게 중간에 등장하겠죠. 그래서 y축이 당연히 가운데 등장하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딴 데가 있으면 안 되고 원래부터 직선이 y는 mx의 형태로 원점을 지나가도록 그려져야 되는 거고 이걸 절대값 씌운 다음에 밑으로 내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fx라고 하는 이 알맹이 그래프는 그냥 어떤 mx라고 하는 원점 지나는 직선인 거야. 그러면 이 mx의 절대값 빼기 a라고 하는 값에다가 x 자리에다 내가 2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했을 때 이게 0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m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하고 a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이 a라고 하는 자리를 2m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꾸로 m 자리를 뭐 2분의 a의 형태로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느 게 더 편하세요? 그냥 m을 양수거니 라고 하고 그냥 대략 풀어도 되는데 좀 정확한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a를 절대값으로 써놓는 건 좀 귀찮은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서 a가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가능하면 m이라고 하는 것의 절대값을 뭐라고 바꾸자? 그렇죠. 2분의 a라고 이렇게 바꿔 쓰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내가 mx 절대값 빼기 a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 m의 절대값을 2분의 a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이 m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절대값 a로 2분의 a로 바꿔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ft 플러스 ft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이 절대값 부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a를 밖으로 끄집어냈더니 이게 절대값 t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a였으니까 2분의 a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2의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그냥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산을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봤더니 이 함수가 여기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오른쪽하고 왼쪽이 구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t라고 하는 값의 범위가 양수일 때는 t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이게 양수니까 t 마이너스 2 앞에 2분의 a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양수 구간의 함수를 이걸 적분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0부터 양수까지 적분하겠다 그럼 이 형태로 적분을 해야 되는 거고 0부터 음수까지 적분하겠다라고 하면 이때는 이게 0부터 여기가 음수의 값으로 적분하려면 이때는 이 값을 음수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2분의 a를 앞으로 빼면 t제곱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g2라고 하는 값을 줬으니까 g2는 오른쪽으로 0부터 2까지 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2는 인테그랄 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적분하겠다. 그래서 이거 적분해야 되는데 2분의 2 앞으로 빼죠. 그래서 2분의 2 앞으로 빼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래서 이거 전개해야 되거든요. 이거 귀찮습니다. 자, 그래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4t 그 다음 플러스 8 요거를 적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분하니까 4분의 1의 t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 이걸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적분을 해서 거기다가 2분의 a까지 곱했더니 그 값이 g가 몇 나왔다? 5 나왔다 이런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다 계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2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16을 4로 나누니까 4 마이너스 3분의 이게 8이 16 3분의 16 마이너스 4, 2, 8 그다음 플러스 8이 16 이렇게 했어요. 계산하면 몇입니까? 20에서 8 빼니까 이게 10이겠죠. 그럼 12는 3분의 36 그럼 3분의 36에서 16 빼니까 3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분의 a에다가 3분의 20을 곱했더니 이 값이 5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a를 직접 구할 필요 없겠죠. 그냥 2분의 a라고 하는 요 개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2분의 a라고 하는 개수는 약분하면 5, 4, 20이니까 2분의 a라는 값은 몇 나온다? 그렇죠. 4분의 3 나온다. 이렇게 찾았어요. 그래서 2분의 a라고 하는 값을 열심히 이제 4분의 3이라고 바꿔 쓰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바꿔 써놓고 여기도 4분의 3이라고 이렇게 바꿔 쓰죠. 그래서 다 찾았어요. 함수는 최종적으로 다 찾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하라고 한 걸 보니까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바보로 하나? 그쵸? G형은 0이잖아, 그치? 왜 이런 걸 물어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고 이제 G-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적분해야 되거든요.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러니까 이제 0부터 마이너스 4까지니까 함수를 요걸로 이제 바꿔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플러스였는데 여기 이제 마이너스로 바꿔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찮은데 여기다 그대로 한번 재활용을 해볼까요? 재활용을 해보면 g의 마이너스 4를 구하고 싶어. g의 마이너스 4를 구할 때는 요 가운데 있는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로 요것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곱해지는 거 맨 앞에 t 세제곱에 마이너스가 붙고 그다음 여기에 4t가 요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요 두 부분만 부호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고 여기가 어디 갔니? 요거지. 요게 플러스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들은 뭐 부호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요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겁니다.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까지. 그래서 0부터 마이너스 4까지 이걸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4를 쫙 대입하고 싶은데 앞에 4가 하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안으로 곱해서 약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4, 4, 16이니까 4가 들어오면은 마이너스 4의 4제곱이니까 이게 4의 4제곱이 있는데 4가 두 번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6 남겠다. 그래서 3 앞에 쓰고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이제 4를 여기다 하나 곱하면 이게 4 들어가면 이제 제곱만 남겠죠? 근데 이거 이런 식으로 암산하다가 또 이제 부호를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전체가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4의 세제곱인데 이 4를 하나 지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 지워서 이게 제곱됐다. 그러니까 이게 16 곱하기 2 하면은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3분의 3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 4, 16 하니까 이게 30인데요. 4로 약분하니까 여기 8만 남습니다. 이 마이너스인데 제곱이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8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이제 여기다가 3을 곱하고 싶어요. 그래서 3 곱하니까 여기는 몇이죠? 16 곱하기 3이 됐고 여기는 16 곱하기 2니까 그러면은 이거 지워져서 누구만 남겠다? 마이너스 16만 남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다 했어요.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6 되니까 다시 마이너스 붙여서 답은 플러스 16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 계산은 뭐 열심히 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풀 때는 요 풀이 조건에 해석하는 것을 좀 연습하셔야 되는데, 조건의 해석이 생각보다는 좀 쉬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관심이 가는 게 이런 게 좀 관심이 가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하나가 이렇게 지나갔잖아, 그치?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럼 이 함수는 여기 미분 불가능하고 이 함수는 여기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두 개 곱한 함수는 과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들끼리 곱하니까 미분이 가능할 텐데, 이런 부분 곱하면 미분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생각, 뭐 그런 것들도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화두로 던져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제 앞으로 저희 영상을 많이 참고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문제를 제가 풀면서 느낀 느낌은 뭐냐 하면, 일단 3월 모의고사 치고는 수투 부분에서 이 공식들 있잖아요. 다항함수, 3차 함수의 뭐 어떤 접선과 관련된 비율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가 편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연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도형적인 특징을 물어보는 어떤 감각을 묻는 거. 그러니까 이 21번 같은 문제도 보면 우리가 감각이 없으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이제 이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은 보면서 감각을 잘 익혀야 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21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의 길이가 2고요. 요 길이가 2고 A, B, C하고 BD가 평행해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평행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평행한데 길이의 B가 1대 2야. 그러니까 요거 K면 요거 몇 K야? 요거 2K야. 이렇게 돼 있고요. 나는 이 그림 볼 때 왠지 처음에 요런 것도 하나 그어보고 싶었어. 이렇게 그어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평행사 변형이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에 비해서 여기 정확하게 2배니까 여기 딱 중점에서 여기 반 뭐 이런 느낌이 든다. 뭐 이런 그림도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요각이 같은 각이고 당연히 요각이 같은 각으로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았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에서는 사용하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H라고 하는 수선의 발을 여기다 하나 내렸는데, 이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요 길이가 1대 3으로 내분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라고 하는 것을 1대 3으로 내분했으니까 2에다 4분의 1 곱하면 요쪽 길이가 2분의 1이 될 거고, 요 나머지 요 길이는 그러면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2가 되도록 두 개를 1대 3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이렇게 다 구해졌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잘 읽고 그림을 봤는데, 밑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간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요식 부분을 보고 허걱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허걱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각보다 쉽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있잖아.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뭐다? 2R이다. 이런 걸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지름이 이 비율 그대로 나온다라는 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면 외접원을 만들어 놓고 외접원의 반지름과 사인이 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것 같다라는 느낌은 여러분들이 딱 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감각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봤더니 삼각형 두 개가, 하나는 요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내가 원을 하나 그려보고 싶어. 그래서 요걸 가지고 외접원을 그리면 뭐 외접원이 뭐 이렇게 못생겼다. 자, 못생기게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외접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지금 각을 뭔가 줬는데 이 CAB라고 하는 각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CAB라고 하는 지금 현재 필요한 건 여기 있는 요각 세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각 세타로 뭔가를 표현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니? 그러면 요 사인 세타분의 요 BC라고 하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BC라고 하는 이 선분을 만들어 보면 요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각각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2R 나와, 이런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 수 있는데, 또 라지도 있대. 라지알. 그러니까 라지알은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요 커요. 요거는 너 좀 큰데? 그래서 요렇게 큰데, 요게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선분하고 이 선분이 어떻다고 했어? 평행하다고 했지. 그리고 여기에 요쪽 각을 싹 줬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이 삼각형에서 세타가 눈에 보입니까? 세타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싹 연장하면
평행선? 그럼 당연히 각이 어떻다? 동의각으로 같다. 그래서 이 각이 세타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 요 각이 세타라고 나오는 순간 이제 요 안쪽 각 있잖아요. 요 안쪽 각은 뭐가 된다?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라고 하는 요 각이 찾아져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인 세타하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이 각을 쓰나 이 각을 쓰나 같은 값으로 표현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삼각형에서는 이제 다시 뭐가 나오냐면 사인 법칙을 쓸 때 이 큰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잘 그려질지 모르겠어요. 이거 엄청 크게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원을 그려야 될 텐데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은 누구로 표현되냐? 그러면 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또 이 길이로 표현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길이를 준 게 없고 요 길이를 줬기 때문에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분의 누구를 썼더니 이게 누굽니까? AD인가요? 그래서 요거 AD를 썼더니 요 AD라고 하는 요 길이의 값이 뭐가 나왔다? 2라지알이 나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요 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요 식이 4R 제곱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4R 제곱 그리고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오른쪽으로 얘를 싹 넘기면 요건 사인 세타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라지알 제곱 사인 제곱은 AD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AD라고 하는 선분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B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넘기면 2R 사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요 식만 보고 멘탈이 그냥 흔들려서 덜덜덜덜 하고 있었다면 문제가 안 풀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감각은 외접원이 등장했어? 그리고 사인이 나왔어. 그러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 길이들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요 길이를 아까 K라고 잡았고 요쪽 길이를 2K라고 잡았던 겁니다. 요쪽 길이를 2K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찾고 싶은 건 뭐냐면 AC라고 하는 길이를 찾고 싶은 거거든요. AC라고 하는 길이를 찾고 싶었는데 길이는 뭐가 나왔냐면 요 AD라고 하는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관계식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둘을 제곱해서 제곱을 뺐더니 이게 몇이 나왔다? 이게 51이 나왔다.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요 길이가 이제 주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 BC라고 하는 이 길이의 제곱은 요 두 개하고 요 가운데 있는 각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AD라고 하는 이 길이의 제곱은 여기가 역시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이 길이의 제곱이 표현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대로 다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은 이 AD의 길이의 제곱은 뭐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2의 제곱 4 플러스 2K의 제곱 그래서 4K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얘 곱하기 얘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K겠죠? 그래서 8K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근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를 다시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요게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 다시 요 마이너스하고 요 BC라고 하는 길이의 제곱을 다시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BC라고 하는 이 길이의 제곱은 뭐냐? 그럼 역시 2하고 K하고 세타로 다 똑같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2하고 세타하고 K로 열심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써보니까 4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배의 2 곱하기 K 하니까 4K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몇이다? 51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안 쓴 게 하나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 밑변의 길이가 몇이 나왔어? 이게 2분의 1 나왔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코사인 세타를 K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K에 관한 식으로 써보면 K분의 2분의 1이니까 2K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내가 그냥 과감하게 2K분의 1이다라고 쓰는 순간 이거 약분되죠? 그래서 여기 4만 남습니다. 여기도 2K분의 1이다라고 쓰는 순간 약분돼서 여기 2만 남겠죠? 그래서 이제 식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4랑 4 더하니까 8 플러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가 K 4에서 2 빼니까 2 그 다음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거 빼면은 3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했더니 플러스 6이죠. 8 빼기 2에 그랬더니 이게 50일 나왔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K제곱은 45를 3으로 나눴더니 15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 질문이 AC의 길이의 제곱은 요거죠. K죠. 그래서 K의 제곱을 구했어요. 그래서 답은 15다.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문제는
요식 어려웠어요, 느낌이. 그래서 느낌이 어려웠지만, 사인 법칙 쓰면 풀 수 있다. 이런 감각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번은 이렇고요. 그 앞쪽 문제들은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쪽 문제도 한두 개 더 볼까요? 자, 이 문제 뭐 엄청 쉬운데 이 문제는 이제 어렵게 변형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살짝 얘기를 해봅시다. f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는 이 fx라고 하는 함수를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그대로 나올 테니까 여기가 3x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2다 라고 나올 거고, x가 1보다 작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바뀔 테니까 x 플러스 4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1 대입하면 얘도 오고 1 대입하면 얘도 오니까 1에서는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1,5를 둘 다 지나면서 직선이 어떻게 생긴 거냐 그랬더니 여기다 1,5 하나 찍어볼까? 1,5 다들 이렇게 풀었겠죠? 그래서 하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1이고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가 3짜리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3짜리 살짝 이렇게 꺾어서 그려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1에서 양쪽으로 그래프가 바뀌었는데 지금 보니까 직선이 y는 mx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y는 mx니까 이제 m이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제가 이제 문제를 내볼 때 요걸 t로 살짝 바꾸면 애들이 좀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걸 gt라고 만들면 여러분들이 막 오 함수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걸 그냥 m이라고 표현하면 좀 편한가 봐요. 그래서 어쨌든 m은 이제 기울기다라고 생각하시고 뭐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막대기만 하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막대기 갖다 놓고 원점지라는 직선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게 0인 거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오면 이 직선은 계속 교점이 한 개씩이겠죠. 그래서 교점이 한 개 하다가 이 직선하고 평행해서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빵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빵개냐 그럼 이게 평행한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도 계속 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인 몇이랑 3이랑 똑같아질 때까지도 계속 빵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m에 관한 것을 식으로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에서부터 계속 몇 개인데 계속 빵개인데 계속 한 개인데 어디가 되는 순간 기울기가 1이 되는 순간 다시 갑자기 빵개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어디까지? 3까지 빵개고요. 3이 되는 순간 다시 이게 기울기가 3보다 이거랑 이 위에 있는 직선이랑 평행할 때보다 더 커지면 이제 다시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다시 하나 생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불연속점이 1하고 3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최고치 한계수가 1인 2차 함수인데 얘랑 곱해가지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 싶어. 그럼 이제 아까 한 거랑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불연속인데 어떤 연속 함수랑 곱했을 때 언제 연속으로 바뀌냐 그러면 이게 불연속이니까 이 값들을 다 0으로 바꿀 수 있는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는 hx는 최고치 한계수. 자, 엄청 친절합니다. 최고치 한계수가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x-1, x-3이라고 쓴 다음에 h5를 대입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5 대입하면 4 곱하기 2 해서 8이 답이 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요거 19번이 오히려 3점짜리인데 제 생각에는 저는 20번보다 19번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거 보면 이제 요런 거는 이제 요즘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수열하면은 다 이제 막 일반항을 찾아서 이제 식으로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요즘 교육과정의 목표는 수열은 그냥 나열해서 찾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SO니까 그냥 SO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직접 찾으는데 여기다 순서대로 넣어서 뭔가를 찾겠다라고 하면 한 번에는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SN이라고 하는 게 보이고 여기가 SN 플러스 1이면 요걸 다시 살짝 SN에다가 뭘 더했다? A의 N 플러스 1번째. 그러니까 N번째까지 항의 합에다가 N 플러스 1번째 항을 하나 더 더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써보는 거야. 내가 찾고 싶은 건 A N 플러스 1을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SN을 이렇게 곱했더니 요거 전개하면요. AN 곱하기 SN 플러스 AN 곱하기 A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찾고 싶은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요걸 싹 넘겨가지고 묶었더니 AN 플러스 1 하고 묶었더니 SN 빼기 AN이 남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모로 다시 넘겨서 여기가 SN 빼기 AN 이렇게 써놓고요. 여기가 AN 곱하기 SN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센스가 있는 사람들은 요거를 뭐라고 바꾸겠어요? 요거를 SN-1이다 라고 바꾸는 거고, 센스가 없으면 그냥 이대로 써놓고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열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순서대로 A1, A2, A3, A4, A5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S1, S2, S3, S4, S5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1하고 S1은 같은 값이니까 요 값은 문제에서 몇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요건 2다라고 주어져 있고요.
얘가 4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1은 A1이랑 똑같은 거니까 인 거고 S2는 A1이랑 S2 더한 거니까 이 두 개 더한 거니까 몇이다? 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 3번 A의 이 다음 거를 구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하는데 A의 3번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랬더니 2번, 2번, 1번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2번, 2번 곱해서 1번으로 나누겠다 이런 거야. 그럼 6, 4, 24인데 2로 나누니까 몇인 거야? 얘를 나눠서 곱할까요? 그럼 3 곱하기 4니까 이게 12가 됐다 이런 거고 다시 그럼 여기다 또 12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S에다 12를 더했더니 이게 18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죠? 앞에 있는 항들 두 개 항하고 합을 곱한 다음에 그걸 그 앞에 있는 합으로 나누겠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곱해서 6으로 나누겠다. 근데 이게 18을 6으로 나누면 이게 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다 3을 곱하니까 이게 36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36을 여기다 더하니까 이게 54가 되는데요. 규칙이 살짝 보이죠, 여기서. 2, 6, 18, 54. 이게 3배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배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3 곱하면 몇인 거야? 3, 5, 15, 3, 4, 12, 15. 그러면 160인가요? 이렇게 바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한 번 더해. 이거 두 개 곱해서 얘로 나눠요. 그러면 이게 3배잖아. 그러니까 얘를 얘로 나누면 어차피 3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3 곱하면 몇이 됐다? 여기다 3 곱하니까 3, 3, 9, 3, 6, 18. 그래서 108이 됐다. 여기다 이거 더하겠다. 뭐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구성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고 또 풀고 나서 얘는 왜 등들까 뭐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것의 어떤 규칙성을 찾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나열해서 발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마음가짐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쪽에 있는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설을 하고요. 조금 더 앞쪽 문제로 가봅시다. 이제 앞쪽 문제로 가보면요. 15번이죠. 15번 이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도형적인 어떤 특성을 질문하고 있는데요. 이 도형이 나왔을 때는 특히 삼각함수의 활용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같은 각을 다 집중해서 찾는데 좀 주목을 하시면 문제 풀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각을 다 열심히 찾는다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자, AB의 길이가 5고 BC가 4인데요. 각 ABC라고 하는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ABC라고 하는 이 각 전체의 코사인 값이 주어져 있고요. 그 값이 8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C라고 하는 ABC, 요 각의 이등분선이 원하고 만나는 점을 ABC의 이등분선과 CAB의 이등분선이 만나는 점을 이등분선 만나는 점을 D라고 잡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외접원이 또 만나는 점을 2라고 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 주어진 건 뭐냐 하면 요 각의 코사인 값이 코사인 누가? 각 ABC가 아까 몇이었죠? 이게 8분의 1이었나요? 8분의 1 맞았나? 8분의 1이다. 요거 주어져 있고요. 길이는 요거 두 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냐면 일단 각이 같은 걸 다 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호의 길이에 대해서 각이 같은 걸 찾아봐라 라고 하면 각이 같은 건 어디 있어? 그러면 뭐 요 각을 뭐 알파라고 하면 요게 각이 이등분 됐으니까 요 둘 다 알파일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요게 알파니까 요것도 알파겠지. 이 호의 길이에 대해서. 그럼 요것도 알파다. 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게 알파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도 알파다. 이런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이제 찾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제일 첫 번째는 이제 AC의 길이를 찾아라 했으니까 AC의 길이는 뭘 가지고 찾아야 되겠어요? 자, AC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온다? 코사인 법칙 쓰겠죠. 그래서 25 플러스 4, 4, 16 마이너스 2배의 4 곱하기 5, 20 그러면 40 곱하기 코사인 세타 8분의 1 약분하면 5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게 몇인가요? 20, 36이네. 36이니까 길이는 루트 씌우면 몇 나왔다? 6 나왔다. 이렇게 찾아서 기억은 맞았다 라고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4, 5, 6이구나 라고 이제 찾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EA랑 EC가 같냐? 벌써 했잖아. 이 각 두 개만 표현해도 요 EA랑 EC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방 표현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제 ED라고 하는 것의 길이를 찾아라 그랬는데 ED라고 하는 길이가 이제 잘 보이나요? 이게 ED가? 이 길이거든요. 이 길인데 이제 이거는 이런 거 이제 많이 풀어보다 보면 여러분이 이제 감각적으로 풀 수 있는데 이런 걸 알파 설정을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각이 똑같이 이등분되어 있으니까 요 각도 여러분들이 그냥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라고 써놓고 나서 지금 나는 이 길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는 지금 이 길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를 찾으려면 이 끝점이랑 연결되어 있는 선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해보면 이게 뭐 이등변이거나 아니면 이게 이등변이거나 아니면 뭐 정사각형이나 이런 식으로 분명히 표현이 돼 있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뭘 보면 찾을 수 있냐면 요 각을 확인해 보면 이제 바로 눈에 들어오겠죠. 어떻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니까 이 삼각형의 외곽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건 바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각도 동일하게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아 그러면 요 길이랑 요 아이쿠야 요 길이가 어떤 상태가 됐다? 두 개의 길이가 그죠? 같은 상태가 돼서 아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다. 근데 아까 처음에 요 앞에서 EA랑 요 EC도 어떻다 그랬어요? 아, 요것도 같다 그랬거든? 요게 다 지금 같은 거네. 그리고 이제 또 할 일이 뭐가 있냐면 요 각의 값이 8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각을 요 각의 코사인 세타 값이 8분의 1이다라는 걸 안 거야. 그럼 아까 우리 뒤에 문제 풀었던 것과 거의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평행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각이 세타면 이 각이 세타니까 이쪽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 알겠니?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얘가 세타면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 알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확인하시면 결국은 D2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만 D2를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A2랑 D2랑 EC랑 다 같은 길이니까 이것 중에 요 길이를 구하면 더 쉽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근데 우린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요 길이가 이미 뭐라는 걸 알고 있어? 6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는 값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서 만약에 처음에 AC를 6이라고 줬으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AC 6의 제곱을 갖고 풀 거거든요. 그래서 6의 제곱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이 길이를 몰라. 그래서 이 길이를 그냥 L이라고 잡읍시다. L제곱 플러스 L제곱 마이너스 2배 L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다. 뭐 이렇게 해서 풀겠죠. 근데 만약에 이 길이가 6이라고 하는 거를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푸실 겁니까? 만약에 이게 기억번에 이게 없었어 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풀죠? 그때는요 이쪽에 길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 길이의 제곱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쪽 코사인 법칙 써도 좋고 이쪽 코사인 법칙 써도 같은 길이 나온다라는 형식으로 풀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제도 자주 등장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 대표적으로 많이 보는 문제잖아요. 각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전체가 120도래. 그러면 여기가 60도, 여기가 60도 이렇게 되는데 이 가운데 길이 가지고 뭐 이걸 양쪽으로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전체 120에 가지고 뭐 이렇게 풀거나 해갖고 뭐 합친다 이런 형태의 그림이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림이 이렇게 뻗어나가는데 중간에 뭐 이렇게 돼 있어갖고 뭐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다 알아요. 뭐 이 길이하고 뭐 같다고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 코사인 이 각이나 여기서의 코사인 값이나 뭐 같다라고 해서 뭐 이런 길이를 푸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각 혹은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한 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활용해서 푸셔도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플러스하고 여기를 다시 8분의 1로 바꿔서 열심히 계산하면 여기가 L제곱, L제곱, 2L제곱이고요. 여기가 4분의 1제곱이니까 4분의 1하고 2 더하면 몇이지? 4분의 8, 4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4분의 9의 L제곱이 36이 나왔습니다. 36은 4, 9, 36이니까 L제곱은 16. 그래서 L은 몇이다? 4다. 그래서 요 길이는 4다라고 이제 찾으면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 값은 4가 된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다.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푸실 때 이런 도형 그림들은 이제 여러분들 열심히 보셔가지고 이제 눈에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두 문제나 나왔죠. 이거. 근데 계속 두 문제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삼각함수 파트가. 그래서 문항수가 이제 공통 과목이 22문제다 보니까 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고 살짝 어려운 느낌의 한 문제도 꼭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연습을 평상시에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좀 매우 쉽지 않은가 싶어요. 이게 4점짜리인데, 그렇죠? 보시면 이제 이쯤 되면 슬슬 이제 그만 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 보고 나갈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빨리 설명하고 앞에도 한두 개 정도 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도형 문제 또 있네, 그치? 그 다음에 보면 일단 요 얘기 마저 좀 하고 합시다. 요 보니까 9월 문제부터 보면 9번 문제부터 보면 여기 3차 함수인데 딱 보니까 바로 못 쓰는 거야. 이거 공식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 갖고 뭐 이렇게 돼 갖고 요 넓이 구해라라고 하는 거니까 뭐 1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이런 공식 쓰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될 것 같고 앞쪽 보면 봐 이렇게 적분해 갖고 뭐 이 높이 차를 그냥 이거 여러분 미분하면 요 구간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서 0 나오고 여기서 0 나오니까 이 넓이 갖고 이 높이 차다라고 하는 거 이용하면 빨리 풀리는 이런 공식들도 여러분 외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푸셔야 될 것 같고, 이 10번 문제 같은 것도 지금은 너무 쉽잖아요. 이 점도 주어져 있고, 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 기울기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그럼 요점이 금방 나오는데, 지난번 뭐 매대프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 보면 넓이를 구할 때 넓이가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가 직각인데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해갖고 이 전체 사각형에서 막 이거 빼고 이거 빼다 시간이 다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 제가 그 앞쪽 영상에서 삼각형 넓이를 좀 빨리 푸는 방법, 삼각형의 넓이, 뭐 제목을 뭐라고 했더라? 넓이 빨리 푸는 법? 3초? 뭐 이런 거 제목을 한번 달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벡터 이용해갖고 이 벡터하고 이 벡터 이용해서 몇 컴마면 몇 컴마 몇만 갖고 AD-BC로 해서 삼각형 넓이 구한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면 이런 문제보다 좀 더 어렵게 등장했을 때 넓이를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넓이는요 또 등장했어. 뭐 요 가운데 있는 부분 뭔가 있잖아.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부분이 뭔가 이렇게 하나 합쳐서 S1에서 S2 빼라라고 했는데 여기도 A 더하고 여기도 A 더해갖고 이 더한 것끼리 빼겠다. 그래서 요 전체에서 요거를 빼내면 가운데 사라지고 얘 빼기 얘 남는다. 뭐 이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각 두 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뭐 6분의 5파이면 얘는 그럼 6분의 7파인가요? 그래서 구하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뭐 엄청 쉽게, 이것도 4점이 좀 아깝죠. 그래서 3점 정도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제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풀 때 여러분 로피탈 정리 쓰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로피탈 정리는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써놓고 나서 잘 봐봐. x-1분의 한 다음에 이게 지금 리미트하고 x가 1로 가면 f1하고 g1이 지금 같은 값으로 가야 되잖아. 그래야지 이게 수렴할 거 아니야. 다시 뭐라고요? x가 1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이 값도 0으로 가야지 이게 수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f1하고 g1이 같다가 여기서 나오는 첫 번째 식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F1하고 G1은 서로 어때야 되겠다? 같아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두 번째 식은 이걸 꼭 변형해서 F1하고 G1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FX 빼기 F1 하나 쓰고 또 마이너스 묶어갖고 GX 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다시 플러스해서 여기다 G1 쓰고 요렇게 해서 요거 X-1 쓰고 요렇게 해서 X-를 써서 이거를 F'이라고 하고 이걸 G'이라고 꼭 써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면은 0분의 0꼴이니까 그냥 미분해갖고 뭐를? F'-G'1이 몇이다? 그렇다, 이게 5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셔야 되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도 어차피 이거 0으로 가니까 얘 하나 빼고 얘 하나 빼가지고 F'1 더하기 G'1이다 라고 써도 좋은데, 그냥 분자분모 미분해서 F'1 더하기 G'1은 몇이다? 7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요것도 마찬가지지. 요거 일단 써보면 얘는 뭐가, 여기 뭐가 써 있어야 되겠어요? x가 1로 가니까, 여기가 1로 가면 이게 F1이잖아.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것은 F1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분자분모를 그냥 미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역시 이 왼쪽은 뭔 거야? 이제 F'1인 거지. 그래서 F'1은 뭐냐 그랬더니 이게 B 곱하기 G1이다 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G1이 몇인 거야? 그럼 G1이 다시 뭐다? G1은 F1하고 똑같다.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들이 G1을 F1로 바꿔 쓸 수만 있다면 문제가 좀 수월하게 바로 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립하면 F'이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의 식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도 실수만 안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3보다 3이라고 하는 경계선을 기준으로 이게 3, 하면 이게 8이잖아요. 그래서 3, 8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거 보니까 틀린 친구들 뭐 어디서 틀렸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틀린 친구들의 개수가 Y좌표가 정수인 점을 23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가 지금 8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 있니? 그랬더니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있다라고 한 다음에, 그럼 9개 빼니까 여기서 9개 빼니까 밑으로 14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Y좌표가 정수인 점을 찾은 거니까 8은 하나밖에 없어도 7이라는 선을 그으면 여기 몇 개씩 나와? 이게 2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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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부터 7까지가 14개 나오는 거고, 맨 위에 하나, 여기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16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수 세는 것만 실수 안 하시면 이 마지막 범위 찾아서 푸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해서 풀면 뭐 큰 무리 없이 푸는 거고, 그래서 다시 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요 얘기하고 맞춰봅시다. 자, 얘는 보니까 F'X인데 여기 첫 번째 식에서 F형하고 G형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F형에다가 내가 F형이 0인 거야. 처음 하나 알려준 게 F형은 0이다. 이거 알려줬고,
여기다 0 넣는데 G형도 0이래.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이 F'0도 당연히 몇이겠어. 그래서 F'0도 0이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형이 0,0을 지나면서 그때 미분계수가 0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3차 함수를 내가 그리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를 그리면 여기가 0,0 아니면 여기가 0,0이다라는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를 0,0이라고 잡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또 하나는 여기를 0,0이라고 잡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인데 두 번째 보니까 fx0은 양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이건 양의 실근을 안 갖잖아. 여기서 0이고 계속 증가하니까.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걸 다시 뒤집었더니 어떻게 됐다? 이걸 뒤집으면 그래프가 뭐 이렇게 뒤집혀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 절대값 시용 그래프가 4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더니 이 극대값이 지금 4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4인 거니까 이 높이가 지금 몇인 거라고? 이 높이가 4다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건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지워놓고 이걸 fx라고 하면 이 fx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식을 꼭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뭐 자연스럽게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fx라고 하는 거를 미분하면 여기가 0 나오고 여기서 0 나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넓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겠어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니까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쓰면 여기 하나 0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아니면 알파 베타라고 쓸까? 이거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미분하면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3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겠어요? x-알파, x-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넓이가 그럼 뭐다? 이 넓이가 이 높이 차다라는 거죠. 근데 높이의 차이가 몇이야? 이게 4잖아, 그치? 그럼 이 넓이는 몇이죠? 6분의, 공식 아시죠? 6분의 최고차 앞에 개수 쓴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여기 그냥 L이라고 쓸까요? 그래서 L의 몇 제곱이다? L의 세제곱이다. 그래서 요 값이 4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풀면은 약분하면 몇인 거야? 2니까 넘어가면 8이니까 요 길이 2다라고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다라고 바로 나오는 거고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는 다시 몇이겠어? 이게 뭐 1대1, 대1대1, 뭐 2대1 이런 비율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기초 그래프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8칸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모든 3차 함수는 항상 어떻게 생겼다? 항상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이번에 나온 그 몇 번이죠? 미적분 문제 30번인가?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빨리 변곡점부터 찾아야지 뭔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변곡점 찾고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지고 요 비율 이것도 1대1이고 이거 1대1 대 1대1이고 여기 접점하고 여기 한 점 만나면 이렇게든 이게 살짝 틀어지던 간에 다 비율은 뭐 1대2를 갖는다.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이 정도의 문제들이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의 해설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 이제 선택 과목 해설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